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투자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. 황성룡의 톡톡 파생 상품, KDB 대우증권 교대역 지점의 황성룡 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? 네, 한 달 전에 그 동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그 동양그룹 회사채나 CP에 투자하셨던 그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채나 CP에 투자하실 때 꼭 살펴보셔야 하는 그 투자 체크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정말 우리가 꼭 알아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투자 체크 포인트를 미리 확인을 했다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도 좀 높았을 것 같은데 네. 어떤 점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건가요? 회사채나 CP에 그 투자한 자금은 그 당해 채권이나 CP를 발행한 그 발행 회사 이외에는 아무도 그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. 그렇죠. 그러므로 이 발행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투자금을 돌려받기가 힘드실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발행 회사의 신용 등급입니다. 그래서 신용 등급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신용 등급이니까 또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우선 그 채권의 신용 등급을 그 높은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. 이 트리플 A, 그러니까 A가 3개가 있는 거죠. 트리플 A부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더블 A, 싱글 A, 트리플 B, 더블 B, 싱글 B, 그리고 트리플 C, 더블 C, 싱글 C, D 등급 이 순서인데요. 더블 A부터 B 등급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보호를 부과하여서 그 동일 등급 내에서 우열을 또 나타냅니다. 그리고 그 트리플 A부터 트리플 B 마이너스 등급까지를 우리가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분류를 하고요. 더블 B 플러스부터 D 등급까지를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를 합니다. 투자 부적격 등급의 회사채 같은 경우는 그 장래 안전을 단언할 수가 없는 그런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죠. 투자 적격이라고 하더라도 트리플 B 등급 채권은 장래 환경 변화로 그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현저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네, 이러한 점들 잘 확인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고위험이다 보니까 접근을 해야 될 텐데 CP, 기업어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신용 등급이 있겠죠? 네, 그 CP, 우리가 기업어음이라고 하는데 그 신용 등급이 A1, A2, A3, B, C, D 등급으로 나뉘는데요. A2부터 B 등급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보호를 부과하여서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또 나타냅니다. 그리고 B 등급부터는 투기적인 요소가 또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래 투자했을 때는 막상 좀 신용 등급이 좋았는데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한 이후에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네. 그리고 만약에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회사가 좀 어떻게 부실화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로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? 예, 어떤 부실 기업의 징후를 예.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. 첫 번째로 이 부실 기업은 유동성 압박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매출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등 그 손익계산서상의 실적 지표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.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징후는 현금성 자산의 보유 비중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그 안전성 측정 지표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. 네. 이 유동 비율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보유 현금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 채권이라든지 재고 자산만 늘더라도 유동 비율은 좋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징후는 에비타라고 그러죠. 우리 에비타로 이자 비용을 모두 낼 수 있느냐, 낼 수 없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부실 징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네, 지금 말씀하신 에비타가 어떤 건가요? 예,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요. 예.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. EBITDA. 그래서 Earnings Before Interest, Taxes,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줄임말인데요. 이거를 그대로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자, 세금, 유형자산 감가상각비, 무형자산 감가상각비, 차감 전 상태의 당기 순이익이다. 예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
이 감가상각비 차감 전의 영업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네. 수가 있는데요.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에비타를 써보면 에비타는 이제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 플러스 대손상각비 플러스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에비타라는 게 결국 기업이 그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. 이 에비타, 즉 영업에서 번 돈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. 네.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유동성 압박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에비타 나누기 이자 비용을 이제 해서 그 비율이 1보다 커야만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현금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지난 1년간 부실화된 그 그룹들 그래서 웅진그룹이라든가 STX그룹, 동양그룹 등을 살펴보면은 이 비율이 그러니까 에비타 나누기 이자 비용 이 비율이 1보다 훨씬 작았고요.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에비타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CP 투자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외에 추가적인 부실 기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. 네 번째로는 이 전체 부채 중에서 단기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업입니다. 기업들은 일시에 그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차입금을 만기를 좀 장기로 가지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그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 재무 구조가 부실해지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장기로 자금을 빌려주지 않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1년 이내 만기에 그 단기 차입금이 전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 외에 이제 지배구조 취약성 문제라든가,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 편중, 그리고 무리한 사업 확장 등 이런 그 비재무적인 요인으로도 우리가 부실 징후를 사전에 분석해 낼 수 있겠습니다. 네, 회사채나 CP에 투자하기 전에 혹은 투자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어디서 확인하느냐일 것 같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. 예, 증권회사의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그 네. 애널리스트 쓴 자료들이 있거든요.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에비타가 현재 얼마다, 예상되는 게 얼마다, 또는 그 비율, 단기 차입금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투자한 이후에도 꼼꼼하게 또 이런 것들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 KDB 대우증권 교대학 지점의 황성용 부장으로